그렇지만 성관계가 반드시 입증되어야만 부정행위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법률사무소 강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드물다고 할 정도이고 너무나 유튜브에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부정행위니까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부정행위 개념에 관련된 부분에서 성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성관계가 반드시 입증되어야만 부정행위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리한 사안에 있어서도 성관계가 입증이 되진 않았지만 그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라든지 또는 신뢰관계를 저해야 하는 내용, 교제하는 관계 등이 유추되는 문자나 카톡 등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성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인 관계가 아니고 몇 번 대화만 했는데도 부정행위로 보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뢰관계를 위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어떤 성적이지는 않아도 적어도 남녀관계에서 애정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것을 판별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사실 실제 보면 케이스별로 좀 다르고 판사님들의 주관도 약간은 개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입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부정행위가 입증되었을 때 이혼소송으로서 청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있는데요. 보통 안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유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단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지만 안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좀 있고, 있은 날로부터 2년은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입증이 쉬운 편입니다. 설사 이런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로 인해서 이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도 부부의 신뢰관계가 깨진 걸로 보아서 통상적으로 이혼은 성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자신이 좀 참았다고 해서 이혼이 아주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책 사유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깨져 있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이혼은 인정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또 상간남에 대한 또는 상간여에 대한 소송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혼소송과 같이 제기되지 아니하여도 되고 꼭 이혼소송과는 다른 청구 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혼과 관련되어 있지만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초하여서도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는 것을 보통 권장을 드리고요. 다만 혼인이 이제 유지된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조금 더 감액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이제 혼인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소송에 있어서 합의라든지 이런 경우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혼인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고민을 해볼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소송들이 쭉 진행이 됐을 때 위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있습니다. 보통 상간남, 상간여 소송과 이혼 소송 같이 하는 경우에 둘이 합쳐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간통의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이래서 알고서 그랬는지 모르고서 그랬는지 알고도 얼마나 유지를 하였는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간 소송에 있어서는 혼인관계를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하였다고 하면은 위자료가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고려됐을 경우에 양자가 같이 공통적으로 부담해서 3천에서 5천인데, 만약에 이제 별개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배우자보다는 상간자가 조금 더 위자료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통상 한 3천만 원이다 하면 2천만 원 정도를 연대해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시기 바라고, 그 외에 이런 소송에 사실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분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이런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꼭 양육이라든지 또 이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고 소송을 하시기를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건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는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두 분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